그렇게 연구를 자꾸 하니까 이제 뭐 맨큐의 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 뭐 재정학기 교과서가 7판, 8판, 9판 이렇게 계속 그렇죠. 네. 네, 안녕하세요. US 입시 만담 그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손님을 모셔서 같이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교수님 본인 등판, 즉 학생부 종합전형에 지원하기 전에 교수님이 한번 직접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가지고 수시를 지원을 할 수 있게 좀 도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인사 한번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시립대 경제학부 송원재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경제학부 송헌재 교수님. 먼저 제가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자, 경제학부 18분 중에 서열 8위. 오, 높으세요. 어디 가서, 그러니까 막내 라인은 확실히 아니신 거네요. 그렇죠. 네. 그리고 총장님은 서열 3위. 네, 총장님도 서열이 1위가 아닌 경제학부. 자, 그리고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오시고 USC에서 경제학 박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노동경제학, 개발경제학, 공공경제학, 그리고 응용미시계량경제학이라는 분야를 지금 연구를 혹시 과거에 하신 분야인가요? 아니면 지금 관심을 가지고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혹시 박사학위는 어떤 주제로 하셨는지? 노동경제학. 노동경제학으로요? 네. 서울시립대학교에 2012년 9월에 부임을 하셔가지고 이제 부임하신 지 11년이 되셨어요. 네. 고등학교 때 공부 얼마나 잘하셨어요? 고등학교 때는 나름 공부 좀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로 하셨을까요? 뭐 전교 2등? 1등? 네, 제가 문과에서 1등 했어요. 오, 문과 전교 1등.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정경대 부학장님을 맡고 계신데 혹시 그 보직도 좀 약간 이렇게 순번 같은 게 있어가지고 그대로 좀 하는 편인가요? 네. 근데 부학장은 이제 학장님께서 이제 지명을 하셔서 저 해볼래 해서 네 하면 이제 하게 되는 겁니다. 약간 뭐 너 내 동료가 되라 뭐 이런 식으로 좀 픽을 하신 걸까요? 네, 이제 전화를 주셨죠. 혹시 할 생각 있냐? 그래서 네,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했습니다. 네. 연구랑 강의랑 뭐가 더 좋으세요? 저 개인적으로는 연구하는 걸 좀 더 좋아하는 편이에요. 네. 연구가 좋고 이제 강의는 그럼 별로 안 좋아하신. 근데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렸냐면요. 네. 이게 인터뷰 하기 전에 에브리타임 가가지고 네. 교수님 이제 뭐 어떤 강의 하셨나 쳐봤어요. 네. 그러니까 이번 1학기에 재정학이라는 강의를 하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강의 평가에 평가가 되게 좋았어요. 다 5점이에요. 그 점수 짜게 줬다고 한 명만 1점 주고 나머지는 다 5점 줬어요. 전부 다 만점이었어요. 그래서 강의가 재밌고 흥미롭다, 유쾌하다 이런 표현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고등학생들도 좀 알만한 것들을 간략하게 좀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도 최저임금은 아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최저임금. 네. 이제 최저임금이 노동경제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거든요. 이제 제가 이제 최저임금이 올라가면 과연 어떻게 될까? 뭐 이런 연구를 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사실은 저임금 근로자들을 보호해주는 정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임금이 올라가면 기업은 당연히 부담이 되잖아요. 그렇죠. 실제 연구를 해보면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노동 수요가 줄어요. 그래서 근로소득이 오히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로 시간이 줄어드니까 임금은 늘어나지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연구합니다. 그러면 이제 최저임금을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로 조절해 가면서 올려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시사점 이런 것들을 좀 어떻게 도출해 볼 수 있겠죠? 무조건 수요 공급 이렇게 그래가지고 하는 그게 아니군요. 그럼요. 주식이나 코인 하신 적 있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이나 코인을 해본 경험은 없어요. 이제 제가 재테크에 잘 못하기도 하고 관심이 크게 없어서이기도 한데, 근데 이제 제가 하고 있는 학문 분야에 특히 뭐 주식이나 코인이 별 관련이 없어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경제학과 교수님들 중에서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은 이제 많이 계십니다. 주식 투자를 그러니까 본인 전공과 관련돼서 재무경제학 하시거나 아니면 국제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이제 주식 시장이 결국 금융시장이잖아요. 네, 그렇죠. 금융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본인 연구와 또 강의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하시는 분들은 많이 계세요. 근데 제가 알기로 코인 하시는 분들은 제가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연구에 도움이 되기 위해 그리고 강의에 도움이 되기 위해 기존의 교과서에 있는 내용과
현실 경제가 좀 안 맞는 경우들이 분명히 생기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 내가 직접 참여해 보면 아 이게 왜 이렇게 되지? 나 고민도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연구 주제도 새로 생기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나중에 그걸 또 연구하는 사람들이 연구 결과를 내면 그런 것들이 이제 학계에서도 받아들여지고 나중에는 교과서도 바뀌고 그렇게 연구를 자꾸 하니까 이제 뭐 맨큐의 경제학이나 경제학 원론, 뭐 재정학기 교과서가 7판, 8판, 9판 이렇게 계속 그렇죠.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학부 모집단위별 인재상에 대해서 좀 얘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경제학부 학업 역량을 보면 다양한 분야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고 수학적 소양이 우수한 학생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당연히 수학적 소양 때문에 수학 교과가 중요한 학과다라는 건 확실히 알 것 같은데 네. 이게 학생들이 고민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보면 미적분이나 기하를 좀 듣고 오는 게 무조건 좋을까요? 기하는 별로 관계가 없는 것 같고요. 근데 미적분은 확실히 도움 될 거예요. 아까 공부할 때 도움이 되긴 할 겁니다. 근데 이제 왜 경제학부에서 수학을 강조하느냐 이제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경제 문제라는 게 결국 이게 뭔가 사람들이 뭔가 이게 쓰고 싶은 것도 많고 그다음에 뭐 사용하고 싶고 돈도 많이 벌고 싶고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늘 이렇게 자원은 한정돼 있다고 하고 싶은 욕망은 많고 그러니까 결국 경제 문제라는 거는 이제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할까 이걸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대안 중에서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게 뭔지 그 다음에 또 예를 들어서 뭐 효용을 가장 높여주는 소비는 뭔지 생산활동은 뭔지 이런 것들을 비교를 해야 되니까 결국은 비교란 자체가 뭐 어떤 수학적인 도구가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수학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그래서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선발할 때 사실은 미적분이나 기하를 들은 학생이 그렇게 많이 또 지원을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다양한 문제의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고 라는 부분 때문에 왜냐면 미적분을 들은 학생들은 보통은 과탐을 듣잖아요. 네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지원자 풀에서 그런 게 좀 있는데 그러면 다양한 분야의 경제 문제를 좀 어떤 식으로 풀어가는 학생들이 좀 학생부 종합전형의 학업 역량에서 좀 높은 평가를 받을까요? 살다 보면 경제 문제는 굉장히 많잖아요. 실업이라는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물가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흑수저, 뭐 금수저 논란도 있잖아요. 뭐 그런 것들도 결국은 이제 소득의 재분배라든가, 뭐 소득 불평등 관련된 이런 것들에 관심을 갖고 있는 그런 책도 읽어봤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을 학생들끼리 동아리를 만들어서 이런 연구를 해보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 친구가 어떤 경제 문제, 사회 경제 문제에 관심이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죠. 사실은 경제나 경제 수학 과목을 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개설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사실은 뭐 들으면 들은 대로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평가를 하고 네. 그게 아니어도 다른 과목에서도 좀 얼마든지 경제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잠재 역량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정보화 적응력 및 분석적 사고를 바탕으로 혁신과 창의성이 뛰어나며 글로벌 마인드, 적극적인 리더십이 있는 학생. 교수님, 정보화 적응력이 네. 뭘까요? 이게 좋은 말만 다 써있는데 사실 저도 그렇게 느꼈는데. 그러니까 정보화 적응력 분석적 사고라는 거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경제학은 좀 숫자를 다루는 학문이기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숫자에 대한 거부감 좀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뭐 예를 들어서 올해 몇 %다. 그다음에 물가가 몇 % 올랐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쉽게 와닿지는 않을 텐데 그것들에 대해서 전혀 감이 없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학생들은 조금 공부하기 힘들 거다. 그 정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컴퓨터를 잘해라 이게 아니라 정보를 받아들인 인포메이션이군요. 네네. 그러니까 수치화된 인포메이션에 대해서 해석하는 능력? 네, 그게 이제 아주 떨어지지만 않으면 괜찮다. 근데 진짜 숫자에 되게 약한 친구들 있어요, 실제로. 그다음에 뭐 돈을 셀 때도 막 단위가 막 헷갈리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친구들은 조금 공부하기 힘들 거다.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런 학생. 천 단위랑 만 단위가 맨날 헷갈려가지고. 이게 저희가 전공 안내서를 좀 찾아봤어요. 네네. 경제학을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네. 각 경제 주체가 유인의 반응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그러면 뭐 요것과 관련해서 정보와 적응력은 이해가 됐고 좀 분석적 사고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경제학은 사회과학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들의 행태에 대해서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무슨 결정을 할 때 여러 가지 원인이 작용을 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뭐 경제적인 요인도 있을 거고 취미적인 요인도 있을 거예요. 그냥 왠지 이거 하기 싫고 뭐 꺼려지고 과거의 경험도 있을 거고. 근데 이제 경제학은 다른 요인들보다 이제 어떤 경제적인 그런 문제, 그러니까 나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네. 이제 이걸 가지고 결정을 한다라는 그 합리적 선택을 한다 이런 전제를 가지고 연구하는 학문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게 나한테 유리한 건지 불리한 건지 얼마나 유리한지 얼마나 불리한지 이걸 판단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분석적 사고 능력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한테 얼마나 유리한지 불리한지. 네. 알겠습니다. 이게 조금 좀 난해할 것 같긴 한데요. 네네. 아까 약간 농담삼아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말은 다 들어있는데 네네. 고등학생 수준에서의 네. 혁신이나 창의성은 좀 어떤 거라고 보세요? 어렵죠. 네.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고등학생 수준에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걸 기대하는 건 아니고요. 근데 학생들 중에서 되게 특이한 경험을 했다 내지는 고등학생 수준에서 하기 어려운 어떤 시도를 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뭐 세특이나 이런데 적혀 있는 학생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아무래도 눈길이 가죠. 네. 그래서 글쎄 경제학에서는 굳이 얘기한다면 어떤 진짜 실증 데이터를 가지고 실증 분석을 해봤다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생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근데 저희가 100% 신뢰하진 않지만 네. 그런 노력을 해봤다는 거에 대해서 야, 이 친구는 잠재 역량이 굉장히 뛰어난 학생이구나 그렇게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그런 것들을 또 찝어가지고 이제 면접에서 진짜로 어느 정도 그럼요. 물어보죠. 정말 왜 했는지, 네.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정말 그 학생이 하는 게 맞는지,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로부터 무엇을 배웠는지 이런 것들을 주로 물어봅니다. 지금 답변해 주신 거에서 서울시립대학교 면접의 핵심이에요. 왜 했는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그를 통해 얻은 게 무엇인지. 저희가 무슨 고등학생이 사실 엄청 이렇게 잘했으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무슨 박사급으로 잘했다 하면 뭐 당장 교수로 채용을 해야겠죠. 네, 대학을 왜 와요? 그러니까요. 그게 아니라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런 식으로 내가 무엇을 했고 어떻게 했고 그를 통해 뭘 배웠는지만 제대로 얘기할 수 있어도 면접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네,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잠재 역량 관련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상경 계열로 경제학부, 경영학부, 세무학과 이렇게가 좀 있잖아요. 네. 왜냐면 고등학생들은 사실은 이렇게 학문이 나눠져 있다기보다는 경제, 경영, 세무 혹은 뭐 비슷한 상경 계열에 대한 관심사를 주로 이제 많이 같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아요. 네. 이런 학생들에게 좀 그 고등학교에서 이제 대학을 선택할 때 학생들에게 대해서 좀 한마디 해주신다면 뭐가 있을까요? 그 중에서 경제학과가 제일 좋아요. 경제학부에 오면 네. 제가 생각할 때는 가장 큰 장점이 나중에 졸업한 이후에 선택의 폭이 좀 넓다. 선택의 이렇게 폭이 얘기할 수 있을 것 넓다.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하고 싶은 학생들은 대학원 진학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금융 쪽으로 증권이나 은행 이쪽으로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네. 그 다음에 뭐 일반 대기업에 취업하는 학생들도 있고, 진로가 굉장히 다양하게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와서는 일단 학생들이 문과 출신들이 많긴 하지만 실제로 이제 수학을 제대로 배우고, 그 다음에 데이터를 다루는 분석하는 방법도 배웁니다. 실제 해보기도 해요. 네네. 이런 것들이 나중에 졸업생들 얘기를 들어보면 회사 생활할 때 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네. 경제 그만두지 말걸. 다음으로 사회 역량에 대해서 같이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공동체 의식을 바탕으로 협동정신과 봉사정신이 뛰어나며 높은 윤리의식을 가진 학생. 사실 경제학 하면은 이제 다들 들어본 말이 있을 거예요. 학생들도. 네. 차가운 머리와 뜨거운 가슴. 네. 네. 자, 알프레드 마샬이 한 말이잖아요. 네. 이 사회 역량이 네. 좀 요거랑 좀 관련이 있을까요? 그럼요. 오. 정확히 핵심적인 말씀을 해주셨고요. 네. 천상천하 유아 독자는 아니잖아요. 우리는 더불어 사는 사회에 있는 것이고, 내가 하는 결정과 행동에 다른 사람들이 분명히 영향을 미치거든요. 네. 그러면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한 판단과 행동이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죠. 그런 것들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학생이었으면 좋겠다. 그다음 경제학은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보통 경제학을 좀 이기적이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나만 만족하면 되고 기업도 나만 돈 잘 벌면 되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정제학에서 정말 관심 있는 것들은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어떤 이 사회 구성원들의 총효용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니면 또 경제학에서 후생이라는 표현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의 후생을 제일 높여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을 합니다. 분명히 그럴 때는 내가 남에게 미치는 영향도 같이 고려하죠. 네, 그리고 이제 차가운 머리, 뜨거운 가슴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인가 이 사람을 연구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뭐 기계를 다루거나
그다음에 광물을 분석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네. 근데 사람은 얼마나 복잡 미묘하고 아무튼 그 사람을 구성하는 것들은 굉장히 많고 과거의 경험도 있을 것이고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전부 알지도 못하겠지만 최소한 그 사람의 처한 입장에서 그 사람을 고려하고 판단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런 의미거든요. 네, 그래서 뭐 어떤 결정을 그러니까 보통 막 판사들도 그런 고민들 할 거예요. 어떤 판결을 해야 될 때 사건만 보지 않고 그 사람을 보잖아요. 경작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사람이 살아온 생애도 같이 고려해서 결정을 해야 한다. 그 사람의 어떤 사회적 배경, 가정적 배경 이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 그러니까 경제학부는 많잖아요. 네.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를 선택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신입생들에게도 꼭 이 말씀을 드리는데요. 서울시립대 경제학부의 가장 큰 장점과 자랑거리는 교수님들이세요. 네, 교수님들의 역량이 우리나라 어느 대학에 비교했을 때 절대 뒤지지 않습니다. 모교랑 비교해도. 네, 감히 최고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교수님들이 굉장히 학생들에게 프렌들리하세요. 그래서 학생들과 소통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고 그래서 아마 학생들이 처음에는 교수님들 뵙기 어렵고 저도 대학생 때 그랬던 것 같아요. 네네. 그 방문 앞에서 이렇게 똑똑하는 것도 약간 겁내고 그런데 저희 시립대 경제학과 교수님한테는 안 그러셔도 돼요. 언제든지 열려 있으시고 학생들과 대화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고 네, 그래서 아마도 한번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리고 대학 생활에서 그래도 본인이 친한 교수님 몇 분 알고 졸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거는 나중에 졸업하는 게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시립대 경제학과 아주 강추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US 입시만담 9화 교수님 본인 등판 경제학부 학종 지원 전 마지막 점검이라는 주제로 경제학부 인재상과 경제학이라는 학문에 대해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마지막 지원하시기 전에 서울시립대학교 경제학부 이렇게 좋은 학과니까 한번 꼭 고려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많이 지원해 주세요.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